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상한가 랠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이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들은 항상 존재한다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내 계좌에 50% 100% 확률로 좋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 계좌에 큰 수익을 가져다 줄 만한 종목들 반드시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무엇이냐? 160조 매년 폭풍 성장, 2조 규모 투자 또 확정, 6월 반드시 매수할 찐 저평가 탑3 종목을 공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최근에 가장 강력하게 이런 투자가 단행되고 있는 곳이 바로 어디냐? 우주 산업입니다. 특히나 최근 이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일정이 있을 때 원전과 동시에 원전 반도체 전기차와 동시에 이 우주 산업 관련 이슈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워낙에 삼성하고 현대가 반도체하고 전기차 업종에 투자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우주 산업에는 관심을 갖지 않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저는 이 우주 산업 관련된 종목들이 사람들이 지금 덜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 앞으로 더욱더 많은 시장 성장과 함께 대한민국 국내 기업들 중에서도 이와 관련된 매출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기업들이 넘쳐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하나씩 하나씩 설명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그 이유와 관련된 종목들 반드시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우주 산업에 투자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17억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또 유치했다고 합니다. 대략 2조 가량이죠. 엄청난 규모입니다. 일개 단 하나의 기업이 국가가 아닌 하나의 기업이 최근 투자하는 금액 전체 규모도 아니고 기업 규모도 아니고 이 신규로 투자하는 금액만 2조. 그리고 지금 잠정 회사 가치가 1270억 달러 대략적으로 160조에 달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주항공 벤처인 스페이스X가 대규모 투자 유치를 진행 중이며 잠정 회사 가치는 1270억 달러에 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모를 빠르게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투자를 이어가는 모습에 대한민국 또한 같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 우리나라는 가장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 정도의 계획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를 6월 15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이죠. 다음 달 중순 6월 15일 발사할 예정이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정량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누리호 발사 관리위원회를 열고 누리호 2차 발사를 위한 기술적 준비 상황, 최적의 발사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해서 6월 15일을 발사 예정일로 확정했다. 만약에 바로 발사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비일은 6월 16일에서 늦어도 23일까지는 발사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영국인지는 1차 발사의 실패의 원인이었던 3단 화산재 탱크 압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 300톤 추력의 1단과 75톤 추력의 2단을 결합하는 간단 조립을 완료했다. 현재는 1, 2단부의 추진기관 구동을 위한 화약 장치를 장착하고 누리호 제일 윗부분인 3단계는 성능 검증 지금 현재 위성을 탑재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탑재를 해서 인공위성을 탑재시켜 놓고 인공위성을 지금 현재 우주상에 띄워놓기 위한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이런 현재 상황에서 이 누리호 발사만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인공위성만 띄우는 것이 아닌 다음 뭘 준비하고 있냐? 이번 연도 8월 1일 뭘 준비하고 있느냐? 바로 달 탐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밌죠? 근데 이렇게 한국형 그 전에 그 누리호 인공위성을 띄우는 것조차도 실패한 국가가 갑자기 이번 연도 8월에 한국형 달 탐사선을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전과는 굉장히 자신감 부분에서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만큼 확실한 그 전의 실패로 인해서 지금 현재 개선되어서 다음 발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정을 잡을 수 있었다라고 좀 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완성된 기술을 가지고 지구 150만 킬로 밖까지 멀어졌다가 4개월 뒤 중력으로 달 궤도에 진입할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달 탐사선 이 비생 지금 현재 예상 비행 경로를 보시면 지금 한반도에서 출발해서 한 바퀴를 쑥 돌아서
조금씩 멀어졌다가 달의 궤도에 이렇게 안착하는 요런 그림을 그려가지 않을까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무게는 대략적으로 678kg 정도라고 현재 보고 있고요. 달 탐사선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사업 기간 같은 경우에는 2016년부터 시작됐고요. 투입 예산은 2,367억 원 정도. 그리고 임무 기간은 2023년부터 시작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1년 정도 동안의 탐사를 할 예정이라고 현재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전 세계 우주 산업이 발전한 것에 발맞춰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현재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최근에 재밌는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바로 어떤 소식이냐? 이런 소식이죠. 국내 정부의 우주 투자 계획에 새로운 이슈가 나왔는데요. 오늘자 기사입니다. 한국형 전투기에서 위성을 쏘아 올린다라는 기사 내용이죠. 한국천 국산 전투기인 KF-21로 위성을 공중 발사하는 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한국 항공우주 산업의 미래 사업 본부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내 연사로 나와 이렇게 밝혔다. 지금 현재 한국경제신문사와 과학정보통신부가 주최한 이번 포럼은 우주경제 빅뱅을 주제로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열렸다. 이 시티에서 열린 이야기에서 항공기로 이 바로 이제 전투기로 뭘 올리겠다? 위성을 쏘아 올리겠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뜬금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특히 근데 이 얘기가 나온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이 시점이 바이든 대통령이 다녀간 직후인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왔다 간 뒤로 우리나라 4대 대기업들 중에 하나인 한화가 우주 산업에 우리 앞으로 대한민국에 37조 6천억 원을 투자하는데 그들 중에서 꽤 많은 부분을 바로 방산 우주항공에 투자하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바이든 대통령이 다녀간 이후로 우주 산업이 직접적으로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건 이번이 거의 손에 꼽을 만큼의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뿐만 아니라 뭐 한컴 같은 경우에도 국내 첫 민간 위성을 스페이스X에 태워서 세종 1호를 이번에 26일 날짜 오늘입니다. 오늘 날짜로 우주로 보내버렸다는 소식도 현재 나와주고 있죠. 그런데 왜 이렇게 그러니까 뭔지 알겠는데 왜 이렇게 한국은 몇 천억이나 들여가면서 그리고 지금 글로벌 기업들은 몇십 조나 들여가면서 이렇게 우주 산업에 뛰어들고 있을까? 여러분들께서 이 의문 한번 풀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거냐면 전 크게 두 가지 이유가 들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러시아, 중국 견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공위성 위치 선점인데요. 이게 뭔 소리냐?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러시아, 중국 견제 용도라는 부분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쿼드라고 해서 미국하고 일본하고 지금 인도하고 그리고 호주까지 지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연합체제 회의가 이번에 일본에서 열렸습니다. 22일, 22일, 23일 정도 열렸죠. 그렇죠? 22일, 23일 날 일본에 도착을 해서 대략 24일 정도에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어, 여기 방문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 미국 주도의 대중국 견제 협의체 쿼드과 우주 분야의 협력을 약속하자 중국이 우주 협력 기구를 구성하여 맞불을 놨다라는 내용이죠. 중국 우주 개발을 총괄하는 지금 현재 CNSA는 지금 현재 25일 밤 브라질 우주항공국, 러시아 연방우주국, 인도 우주개발기구, 남아공 우주청, 화상으로 1회 지금 현재 브릭스 지금 현재 국가 우주 협력 연합회를 회의했다라고 26일 밝혔다라는 내용이죠. 이제 현재 이런 갈등이 현재 생기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뭐 여러 가지 뭐 인공위성을 띄우는 이유 이렇게 우주 협력체를 맺고 협력체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지금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브릭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원격 감지 위성 공유 메커니즘을 통해서 국가들의 사회 경제적 발전을 돕고 기후 변화와 환경을 보호를 같은 공동의 도전에 대처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말도 안 되는 명분을 띄워놨지만 사실상 어떤 이유입니까? 상대 국가들을 감시하기 위함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 러시아의 본토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실시간으로 관찰하면서 적국의 움직임을 미리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중국하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미국 본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위에 다양한 국가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인공위성 합작 체계를 결성하고 다양한 자료들, 방대한 자료들을 모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핵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지 안 하는지 요런 것들을 관찰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라고 여러분께서 보시면 될 것 같죠. 그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현재 어떤 구도냐면 미국 연합 그리고 중국, 러시아 연합으로 중심으로 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기술력이 떨어질 것만 같았던 중국이 인공위성 텐궁의 등장으로 인해서 긴장감이 다시 한번 조여지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한일의 우주협력 카드를 안 빼먹는 이유, 중국의 텐궁의 등장 때문입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23일 지금 현재 일본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에서 지금 현재 화성을 향한 미사일 우주 협력을 상징하는 심볼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우주 비행사가 앞으로 달에 처음으로 발을 내디딜 것이라고 기대감도 표현했다라는 내용이죠. 근데 사실상 우주에 실제 가가지고 달에도 가고 화성에도 가고 이런 것도 물론 좋습니다만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패권 정쟁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여러분께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요 부분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꼭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배경엔 중국이 있다. 과거 미소 간 우주 전쟁은 막을 내렸지만 이번에 미중 간 우주 전쟁의 서막 조짐이다. 지금 이제 중국이 올 1월 발표한 21일 중국 우주에선 지금 이제 러시아와 파트너십을 맺고 달 표면에 지금 이제 국제 과학 달 연구소를 건설하는 계획을 명기했다. 그리고 미국의 지금 현재 계획과 맞먹는 한 발 더 앞선 프로젝트를 밀어붙일 태세이다. 여기서 올 10월 중국의 독자적인 우주 스테이션 텐궁도 완성할 계획이다. 이게 첫 번째로 달의 우주 정거장 지금 현재 연구소를 짓고 이런 연구소를 통해서 발전을 해 나가는 모습의 가장 첫 번째가 뭐다? 텐궁이다. 우주 스테이션 텐궁이 그 첫 번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미국이 이 인공위성을 통한 감시와 더불어서 중국의 발전에 어느 정도 제동을 걸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바로 한국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죠. 왜 한국을 꼭 선택했을까? 한국보다 미국 본토에 있는 기업들이 더 매력적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왜 굳이 한국을 선택했을까? 의문이 듭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나라의 뭐 반도체에 대한 도움도 받아야 되고 이런저런 도움도 받아야 되는데 특히나 대한민국을 선택한 이유는 저는 한 가지가 더 있다고 봅니다. 왜냐 가장 대표적인 미국의 스페이스X를 통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꼭 한국에게 기술 전수를 시켜주면서까지 지금 현재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중국하고 가장 가까이 있기도 하거니와 지금 이 기술을 준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국가가 한정돼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그죠? 스페이스X에만 언제까지 그러니까 이 스페이스X가 독점을 가져가 버리면 나중에 스페이스X가 중국 편으로 붙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이렇게 그래서 독점을 만들어두지 않고 경쟁사들을 충분히 만들어두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의 기본적인 인프라 시설이 인공위성을 만들기에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 함께 선택된 것으로 현재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빠르게 인공위성과 우주 발사 기술을 만들어 놔야지만이 중국을 견제하는 데 충분하기 때문이죠. 특히나 지금 당장에 앞서서 가장 필요한 달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인공위성을 가장 많이 띄우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 한계가 존재하는 우주 공간 때문이에요. 이미 수많은 인공위성과 우주 쓰레기 때문에 인공위성은 사고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래는 한정된 인공위성을 발사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 너무나도 많은 수많은 인공위성들이 현재 떠다니고 있어요. 특히나 여기 보시면 적궤도 이 지구하고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적궤도 인공위성은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는 사고가 났다라는 소식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가장 많은
가장 빠르게 누가 가장 빠르게 이 남은 자리들을 선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인공위성을 발사할 만한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국도 고민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로켓하고 두 번째는 전투기겠죠. 그들 중에서 가장 먼저 지금 떠오르는 것이 저궤도, 낮은 궤도에 인공위성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소리를 한 겁니다. 한국형 전투기에서 위성을 쏘아 올려 가지고 우리가 우주까지 나가진 못하겠지만 저궤도까지는 인공위성을 올리는 게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요 정도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띄어 올리기 위해서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주식을 찍어야 되니까요. 첫 번째, 정부하고 대기업들은 인공위성을 우주 궤도로 올려놓을 방법을 중심으로 연구할 겁니다. 이해되셨죠? 요걸 올려놓을 방법을 강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두 번째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소형 인공위성을 중심으로 개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주로 무언가를 쏘아 올린다라는 것은요 절대 쉽지 않은 기술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소기업에게 맡겨질 수는 없겠죠. 뭐 국가도 못하는데 어떻게 기업이 하나 맡을 수 있겠습니까? 국가가 기업하고 협력해서 현재 아마 기술이 개발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관련된 종목들을 결국에는 이제 공략을 해봐야겠죠. 그죠? 예. 여러분들께서 이런 목적을 알고 투자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걸 알아야지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어요. 달 탐사 일정도 있지만 이것이 주력이라기보다 중국과 러시아를 실시간으로 견제할 수 있는 수많은 인공위성을 지구에 띄워놓기 위한 것이 한국의 역할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미국의 협력을 바탕으로 자력으로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기술까지 완성시킨 것이 중요하다고 현재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상한가 랠리의 탑3 종목은 도대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위성입니다. 역시나 위성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AP위성이라는 기업이고요. AP위성은 과거부터 뭐 이름부터가 애초에 인공위성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여러분께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위성을 만드는 기업으로 떠오르지 않을까? 라고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한가분 14%까지 급등했다가 최근 다시 조정받고 있는데요. 지금 조정받을 때 잘 주목해 보셔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한국항공우주입니다. 한국항공우주 앞서 보셨듯이 대한민국 기업하고 국가하고 협력해서 결국에는 발사체를 만드는 데 주력을 하고 있는 것이 한국항공우주입니다. 한국 항공우주 같은 경우에 최근에도 항상 끊임없이 우상향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6월 달 일정이 있고요. 그리고 8월 달 일정이 있죠. 6월 달은 누리호 2차 발사하고요. 8월 달은 바로 달 탐사선까지 발사를 하기 때문에 아마 8월 달 정도까지는 눌림목 위아래 흔들림은 있겠지만 결국 좋은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지지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계속해서 보여줬었기 때문에 6월달, 8월달까지 아마 좋은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는 6월 일정을 앞두고 짧게 공략하시고 6월 이후에는 아마 주가가 다시 조정받을 거예요. 충분히 조정받았을 때 한 달 동안 조정받았을 때 기다렸다가 한 7월달 정도에 8월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매집하시면 또 좋은 수익이 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 우리가 주가의 큰 파동까지는 아니겠지만 가장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대한민국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화가 대규모 발표를 공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쪽에 지금 현재 한국형 이제 우주 산업에도 투자하겠다는 이야기 해놨기 때문에 한국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꼭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최근에 항공우주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가장 보수적으로 움직인 편이거든요. 그죠? 크게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대장주격으로 올라가더니 최근에는 어느 정도 상승세를 보이고 나서 횡보세 어느 정도 천천히 우상하는 그림들이 현재 나와주고 있는데 현재 자리에서 저는 이번에 투자를 발표해 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특히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인공위성도 적극적으로 만들지 않을까 싶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는 기업까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까지 알아가시면 되고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런 종목들을 제가 공략하실 때 제가 여러분들께 팁을 드리기 위해서 매수 타이밍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런 좋은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을 만한 지표를 하나 여러분께 최근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맨 밑에 있는 이재진 눌림목 지표라는 겁니다. 뭐 많이들 사용하시는 것을 사용해서 이제 설정을 했는데 특히나 이런 살아있는 이슈의 종목의 눌림목을 공략하는데 가장 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께 현재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보시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이렇게
눌림목 구간, 눌림목 구간, 눌림목 구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파란색 구간이 만들어지는 기점을 해서 주가가 저가에서부터 상승해 주는 모습들을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죠. 상승, 단기 상승, 단기 여기 몇 포인트 안 돼 보이지 한 10% 정도 상승, 눌림목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한 30% 정도 상승, 눌림목이 최근에 왔죠.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만한 가능성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죠. 이렇게 눌림목에서 공략해서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자리들을 제가 직접 이 지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지표가 궁금하신 분들은 어디를 통해서 접촉하셔서 알아가시면 되냐?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얻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께 주식시장에서 지루한 매매를 하시는 분들 좀 답답하신 분들을 위해서 단기 급등 추천 종목들을 좀 드리고 있죠. 적어도 주식시장에서 3에서 5% 우리가 답답한 시장 속에서 많은 종목들이 물리는 시장 속에서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꾸준하게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들 꾸준하게 추천해 드리면서 빠르게 급등하는 종목도 있고 천천히 급등하는 종목들도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결국 기다리면 좋은 상승세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드리고 있고요. 이런 종목들은 결국에는 85% 이상의 확률로 여러분들께 수익을 꾸준히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작년 7월달 이후 하락장 속에서도 꾸준하게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뭐 작년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 계속해서 좋은 수익들을 85% 확률로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종목들을 계속 꾸준히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다 마음이 좀 답답하셔서 단기 급등 종목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 공략해 보시고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뭐 시황적인 부분들 전달해 드리고 있고 그리고 제가 앞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눌림목 지표 눌림목 지표 설정법을 지금 어플리케이션 접속하셔서 급등주 포착 자료 지금 급등주 포착 자료를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10분 만에 알려주는 평생 써먹는 하락장 단타 매매법이라는 지금 이 게시글에 영상을 남겨놨습니다. 설정법을 남겨놨으니까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설정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 단타 매매, 뭐 눌림목 설정법, 우리가 매수 타이밍 잡는 법 물론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유튜브 영상을 전부 다 시청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일일이 다 시청하시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2022년도 여러분들께서 상한가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총정리해서 드리고 있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3만 명 구독자 이벤트고요. 지금 현재 유튜브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들어오셔서 해당 3만 명 이벤트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은 2022년도 하반기 상한가 기대주 종목들을 싹 다 정리해서 넣어놨으니까요. 이것 하나만 알아두셔도 괜찮을 거라고 봐요. 이건 이번 달 말까지만 진행됩니다. 현재 5월달 26일이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7, 28, 29, 30, 30일. 뭐 지금 현재 아마 이번 달이 아마 마무리될 거라고 봅니다. 며칠 남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께서 빠르게 접속하셔서 다운로드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다양한 급등 추천 종목이라든가 이슈라든가 내용들, 테마 종목들 싹 다 정리해서 여러분께 많은 좋은 내용들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시황글들도 매일 올려드리고 있죠.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시황글 무시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시황글 덕분에 작년 7월달 이후부터 하락장을 싹 다 피해갔습니다. 싹 다 하락장을 피해갈 수 있었죠. 그죠? 여러분들께서 뭐 시장 하락도 피해가면서 좋은 수익들 내고자 하시는 분들은 꼭 반드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에 검색하시면 되고요.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어플리케이션 나오고요. 어플리케이션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다운로드 설치 버튼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앱 스토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도 동일하게 하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받고 들어오시면 해당 화면이 나오고 급등 추천주, 당일 상한가 분석 시황, 급등 포착주 자료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눌림목 지표 설정법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께서 설정 받아가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이거 무슨 또 좋으면 너 혼자 하지 왜 이걸 공개해 주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너 혼자 하지. 그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으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공개하느냐? 그러니까 너의 목적이 뭐냐? 너 나중에 이렇게 무료 100% 무료라고 해놓고 뒤통수 치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께 솔직하게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요. 저는 여러분들께요. 장난칠 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장난질을 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 그런 거냐면 제가 만약에 여러분 되게 착한 척하고 되게 여러분들 뭐 "여러분 재능 기부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을 위한 겁니다."라고 말씀드리면 사실 여러분들 의심해 보셔야 돼요. 뒷궁금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런데 저는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유튜브하고 어플리케이션은요. 제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고정적인 수입을 얻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뭐 저의 도움을 받으신 분들을 통해서 고정적인 수입, 그리고 유튜브 광고장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고정적인 수입, 고정 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이 글들을 적고 자료를 만들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때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저 스스로 저 스스로 공부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꾸준하게 수익 보는 투자자의 가장 핵심적인 역량이죠. 바로 성실함입니다. 성실하다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어려운 단어인지 입 밖에 꺼내는 건 굉장히 쉽지만 이걸 지킨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아실 겁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성실해야 되거든요. 근데 전 굉장히 성실한 편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놔야지 제가 스스로 공부하고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과 지금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최대한 열심히 분석해 보고 그러다 보니까 꾸준하게 85% 이상의 확률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고의 종목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85% 이상의 확률이 나오는 종목들, 제가 최고의 시황을 분석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 최근 하락시장 정도는 싹 다 피해가면서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방법들은 충분히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지 마시고 접속하셔서 3만 명 구독자 이벤트로 드리고 있는 극비 자료, 그리고 급등주 포착 자료에서 드리는 하락장 반타임법 이 지표까지 여러분들께서 많은 것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이 어플리케이션에서는 계속해서 100% 무료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제 힘 닿는 데까지 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되겠죠. 저만 이득을 챙기면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서로 여러분들이 절 봐주심으로써 저는 어쩔 수 없이 공부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이 제가 매일매일 접속하셔서 매일 2,000분, 3,000분씩 추천 종목을 보시는데 어떻게 대충 종목을 드리겠습니까? 그죠? 매일 시황 분석 매일 1,500분, 2,000분씩 접속하셔서 보시는데 제가 어떻게 대충 적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죠? 이런 어쩔 수밖에 없이 공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여러분께서 만들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저만 이득을 얻은가 좀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제 정보들을 보면서 적어도 80% 이상의 매매를 하실 수 있는 투자자 여러분들을 거듭날 수 있게 최대한 제가 이끌어 드릴 테니까 이 혜택을 얻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로 윈윈할 수 있을 만한 구조를 만드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현재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좋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 어떻게 다운로드 받는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 혹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가 어려우신 분들은 영상의 가장 첫 번째 댓글에 제가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댓글에 자세히 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안드로이드, 아이폰 다운로드 링크가 나오니까요. 요걸 클릭하시고 접속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신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꼭 따봉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 전 좀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땡큐.